며느락이라는 드라마에서 첫째 며느리 캐릭터대로 제가 시댁에서 표현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큰맘 먹고 행하는 포지셔닝입니다. 이로써 저는 행복하고 편하지만 주변에서 불편하고 힘들어해서 제가 점점 죄책감이 들어요. 도대체 왜 둘째 며느리처럼 행하길 바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불편하고 불행해야 왜 다들 편해지는 걸까요? 드라마는 안 봤지만 찾아봤더니 스토리가 이해가 되고 첫째 며느리 캐릭터가 쉽게 말하면 여기 쓰신 대로 전통적인 그런 며느리상이 아닌 당돌한 그런 캐릭터, 현대적인 며느리라고 해야 되나? 큰맘 먹고 행하는 포지션인데 나는 좋은데 주변에서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또 죄책감이 든다.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이게 이제 본인은 갈등이신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며느리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도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직장에서도 이런 게 있죠. 제가 인간관계 강의에서 말씀드린 페르소나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 집단에서 내가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을 추구하냐. 그걸로 인한 갈등.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며느리는 고분고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었고 그런 게 익숙한 어른분들이 볼 때 그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근데 이제 마음을 잘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건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부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나의 개인적인 부분을 많이 희생하고 억눌러야 되는 거고 시소처럼 반대로 나의 개인적인 부분을 추구하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그러려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고민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둘 다 나는 하고 싶은 거죠. 갈등 없이 자기 주장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이런 갈등인 것 같아요. 내가 한쪽을 추구하면 쭉 나가면 그나마 마음이 덜 불편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데 다른 쪽이 많이 보이는 그게 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첫째 며느리 캐릭터로 결심해서 포지셔닝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마음을 살펴볼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도대체 왜 둘째 며느리처럼 행하길 바라는 그런 문화냐 난 이해가 안 된다. 왜 내가 불편하고 불행해야지 다들 편해지는 거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나 그런 문화를 원망하기 쉽죠. 당연히 이해되고 공감되는데 뭐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시스템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제일 좋지만 지금은 좀 과도기고 오래 걸리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쪽 노선을 선택했는데 나는 왜 주변에서 불편하고 힘들어하면 죄책감이 이렇게 들까? 어떤 분들은 안 그러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노선을 이 캐릭터로 내가 살면서 당연히 주변에서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이 노선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포커스를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이게 아니라 나는 왜 요 상반된 마음 쪽에 많이 흔들릴까예요.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게 나는 신경 쓰이고 불편하고 죄책감까지도 들까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할 수 있죠. 근데 정도가 차이가 나요. 본인 이유가 다 있어요. 타고난 성향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감각적으로 다 느껴지는 분위기 파악이 되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일수록 이게 참 힘들어요. 오히려 둔한 분은 그냥 내가 내 갈 길 가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런 정도가 아주 희미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별로 갈등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주 선명하게 다 보이면은 매 순간마다 그게 자꾸 보이면서 흔들릴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성향과는 조금 다르게 나의 경험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거 자체를 굉장히 내가 힘들어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민폐를 끼쳐서 힘든 경험들. 그래서 두 번 다시 나는 그런 걸 하기 싫다. 가급적 사람들한테 좀 맞춰주고 싶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었을 때 그게 고스란히 나한테 보복처럼 돌아와서 내가 더 큰 힘듦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급적 좋게 내가 참고 내가 희생하는 게 차라리 몸은 불편해도 그게 오히려 편하다. 이런 식으로 나를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되셨던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겨울이님은 어떤 주관적인 내적 경험이 있으신지를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돼요. 제가 행복하면 부모님께 죄책감이 들거든요. 너무 잘 느껴져서. 여기서는 이제 시댁에서의 얘기신데 본인이 쓰신 거는 내가 행복하면 부모님께 죄책감이 든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부모님이라는 게 시부모님인가요? 아니면은 친정부모님으로 어떻게 또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본인 마음에 접근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남편의 사고방식과 행동과도 영향이 있지 않나요? 각 가정의 남편분은 다르니까. 저희 남편은 시댁에 조금 맞춰주기 바래서 힘들었거든요. 물론 영향을 주는데 그게 의외로 메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부부관계라는 게 이게 상호적이어서 남편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나의 행동과 또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주장을 하고 내 스타일을 고수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고 좌지우지돼 있고 다른 사람들 반응 보고 있고 이런 상태일 때는 남편이 그거를 캐치해요. 그래서 남편의 자기 주장을 더 세게 합니다. 남편이 나빠서 못돼서 이래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다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라서 머리로는 몰라도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남편분이 중심을 잡고 중재를 하고 자를 거 자르고 알아서 하면은 제일 수월할 수 있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의외로 내가 당당하고 편해지면 남편분이 거기서 움찔됩니다. 그래서 항상 핵심은 남을 바꾸거나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해지고 내가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당함과 편해짐은 당당해지자 편해지자 이렇게 간단하게 의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지 못하는 나의 위축된 부분, 그 나만의 이유를 잘 찾아가고 그걸 스스로 보듬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남 위주로 많이 가 있는 사고방식, 남 신경이 많이 쓰여서 나를 희생하는 것만이 그게 몸은 힘들어도 그게 내가 차라리 낫다라는 이 패턴이 굳어진 경우에 그거를 바꾸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상담을 해도. 겨울이님한테 여쭤봤더니 친부모님이라고 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본가와의 삶이 연결이 된다. 내가 당당했던 그런 경험이 없어서 결국은 시부모님께도 죄책감이 드는 것 같아요. 아주 표현을 잘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엄마분들 개인 상담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시댁 갈등, 양가 부모님 갈등이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 연결이 돼요.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그 관계의 경험이 참 신기하게도 시댁 부모님한테도 이어져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시댁 부모님은 어려워도 친정 부모님은 편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편하고 안 편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는 게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볼 때 내가 100% 당당하다 이러기 쉽지 않죠. 항상 양가 감정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시댁 부모님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포지셔닝, 큰맘 먹고 행하는 게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큰맘 먹고 한다고 되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있는 나의 위축된 영역, 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지, 당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또 있어요. 친정 부모님한테 내가 당당하지 못했던 영역이 있으셨겠고 또 시댁 관계에서도 내가 알게 모르게 당당하지 못한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런 영역이 내가 있으면 그게 또 상대방에게 은연중에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략하기도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제 거기서 더 쉽게 말하면 깨갱하고 겨울이님이 이제 이해를 좀 하셨는데 1년 반째 정신과 상담받고 있는 중인데 나 스스로에게 초점 가져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거 맞고요. 하지만 1년 반을 잘 살펴보시면 분명히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으실 거고 그 과정 중이신 것 같아요. 하얀물결님은 며느리 도리가 힘들었다. 전 사랑받은 집안이 아니라 살갑고 챙기고 그런 거 못하는데 본 적도 없다. 시어머니 자신도 힘들었으면서 나에게 못한다 불만. 시어머니도 내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안 그러시지만 결국 모든 건 나와 내 자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나와 내 자신의 그 관계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문제다, 뭔가 잘못한 거다 이런 거랑은 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거를 바라보면 좋은데 편안하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게 함정이죠. 굉장히 감정적으로 여기 얽혀있는 게 아주 오랫동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댁에서 많은 며느리분들이 힘든 이유가 생각보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뭐 나 일을 많이 시켜서 뭐 잔소리해서 뭐 이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나의 경험, 나의 상처, 나의 위축된 영역, 나의 그림자 이런 것들이 자극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시댁 이런 부분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직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엄청 복잡하고요. 친구관계에서도 그런 게 엄청 복잡하고요. 비슷한 사연이에요. 이거는 이제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인데 이어서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같은 거여서
안녕하세요. 저는 친정에 가면 꼭 친정아버지가 어떤 말 끝엔 돈을 달라고, 돈이 아니면 자꾸 뭘 달라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괴롭습니다. 그 말 끝엔 절 건드리는 말을 하면 싸웁니다. 싸우고 나면 우리 애들은 왜 이러냐면 말하는데 안 보는 게 답일까요? 가기 싫습니다. 갔다 오면 마음이 복잡해서 애꿎은 신랑한테 짜증내고 하면 나요. 안 보는 게 답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거죠. 내가 안 보고 싶다, 멀리하고 싶다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더라도 해결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갈등이 있는 분일수록 마음이 양갈래예요. 차라리 깔끔하게 친정아버지가 싫고 밉기만 하면 이렇게 괴롭지 않아요. 그냥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거리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를 끊더라도 찝찝하지 않을 수 있고. 근데 이렇게 괴로워하신다는 거, 그리고 말끝에 나를 건드리는 말을 하면서 싸운다라는 거는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싫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맞지만 양가 감정적으로 상반되게 내가 놓지 못하는 부분, 친정아버지한테 사실은 원하는 부분이 있거나 소망이 있거나 어떤 친밀감에 대한 소망이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잘해줬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나만의 영역에서 뿌리 깊은 어떤 죄책감 같은 느낌이 있거나, 이런 모든 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당당함이에요. 당당함이 부족한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에서는 간략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애꿎은 신랑한테 짜증내고 화만 낸다, 건드리는 말 하면 싸운다, 이렇게 그 행동 자체에 의미를 두시기보다는 그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의 흐름, 나만의 마음의 흐름에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간단하게 생각해라,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복잡한 감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려는 분들이 있죠. 무딘 분들은 그게 본인한테는 답일 수 있지만 섬세한 분들한테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더 힘들고 더 화가 나고, 그렇죠. 내가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편해진다는 데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건 다 나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거 내려놓는 게 가벼운 짐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내 뼈 안에 새겨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려놓으려면 도려내야 되는 분들도 있고, 가족이라는 게 시댁이든 친정이든 부모님이든 형제든 단순한 게 아니라서, 내가 가족과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있다, 이런 분들은 그 이면에 있는 나의 마음의 흐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잘라낸다, 끊어낸다, 내려놓는다, 체념한다, 포기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가족 한간디고 정을 검색창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예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좀 분리되고 독립되고 포커스를 나한테 맞추는 방향성이 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